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희 물 만났다. 참 이것 역시 조심스러워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정말 무사히 임기를 마쳐주기를 바라고 성공적 대통령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아닌 건 아닌 거죠. 아닌 건 아닌 거죠. 제가 어제 김건희, 영부인 김건희 여사 선 넘었다, 선을 넘었다, 이런 칼럼을 한 적이 있죠. 그 근거가 뭐냐, 국민일보에서 김건희 여사가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른바 전시기획사인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공개한 그 코바나 컨텐츠의 전시 기획을 보면 엄청난 전시 기획을 한 회사입니다. 근데 그 코바나 컨텐츠의 대표로서 계속 활동을 하겠다,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아, 이것은 완전히 언론 플레이구나. 네? 언론 플레이구나. 지난번에 대선 그 사전 투표 때에 뭐 빨간 양말에 뭐 스니커 신고 목도리 두르고, 목도리가 뭐 다 헤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 헤어진 그걸 걸치기만 해도 폼이 난다는 거야, 지금 김건희 여사는. 네? 이제 그게 이제 여론에 띄워봤더니, 아, 이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다가 이제 경찰견 딱 이렇게 하면서, 네, 자주색 후드티에, 통바지, 청바지, 그 구부 통바지에 흰 그 스레바에 3만 원짜리 슬리퍼. 야, 김건희다. 제2의 제크린이다. 조선일보 기자가 제2의 제키라고 그랬어. 그 머리 스타일, 이건 제키다. 좋아요. 제키가 뭐고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건 5월 10일 취임식장에 짠 하고 나타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지금 나오기 위해서 수순을 밟는 거다. 절대 조용히 지낼 스타일이 아니다. 작년 12월 26일
그야말로 학력 위조, 경력 위조, 경력 뻥튀기, 경력 부풀리기 나왔을 때 뭐라고 했느냐? 내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아내로서 전업주부 역할만 하겠다. 그리고 윤석열은 뭐냐?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영부인 담당 제2부속실도 없애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건 완전히 그야말로 이것은 거짓말인 거야. 자, 오늘 조선일보에서 뭐라고 오늘 떠들어줬냐면, 김건희 씨가 어제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물을 올렸는데,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 이름으로 주는 상장, 그 상장을 김건희 여사가 내일 모레면 청와대에 들어가실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되실 분이 코바나 컨텐츠 대표이사 김건희라는 이름으로 상장을 주는 이 사진을 올린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은 앞으로 이른바 대통령 영부인, 예비 영부인에서부터 영부인으로 지내는 동안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정말로 구역질 나지 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보게 될 것인지. 야, 그래도 김정숙은 최소한에 뭐가 있었구나라고, 그거야말로 이것도 구관이 명관이네 하면서 혀를 찰 수 있는 일이 벌어질 거다. 응? 근본적으로 나는 이건 자세와 인식의 문제라 생각해. 지금 윤석열 자기 남편의 지금 지지율이 역대 최하위야. 50% 중반밖에 안 돼. 한 명을 내세웠는데 지금 자기 남편이 지금 완전히 죽을 쓰고 있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런 쇼를 하는 것이 과연, 이건 난 정말 첫 번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이게 과연 이게 영부인이 될 사람이 해야 될 짓이냐, 이게.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하루 400명이 죽어요. 400명이. 응? 우리가 세월호 9시간, 세월호 시대에 그 희생된 거기에 가슴을 찢었지만 매일매일 세월호 이상의 대형 참사가 벌어지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영부인이 되는 이 김건희라 씨라는 말이 이런 장난을 치고 자기 코바나 컨텐츠 하려고 지금 이런 언론 플레이, 여론 간보기를 하냐 이거야.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이건 조금도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불행의 씨를 이미 심고 있는 거야, 우리가. 대한민국이. 응? 아주 절묘하게 여론 플레이를 하고 있잖아. 언론 플레이. 이 배후에는 누가 있느냐? 바로 코바나 컨텐츠라고 하는 그 기업이 지금 김건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가 이번 대통령 선거와 그 이후 인수위 활동에서 나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봐요. 이건 40년 정치부 기자의 촉이야. 코바나 컨텐츠는 이미 이른바 윤석열 캠프, 윤석열 인수위에 못지않는 영향력을 나는 이미 행사하고 있다 라고 저는 이른바 장담합니다. 이게 합리적 의심입니다.
이명박 정권 때 이명박한테 통하려면은 형 이상득을 통해야 된다. 그래서 나온 얘기가 만사형 통해. 두고 보세요. 만사 코바나 컨텐츠 통입니다. 만사 코통, 만사 김건희 통, 만사 김통 나옵니다. 만사 김통, 만사 코통. 코바나 컨텐츠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조직, 대선에 개입했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를 나는 갖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이게 뭐냐? 이명수하고 김건희 씨가 통화할 때 코바나 컨텐츠에 와가지고 강연해달라고 했잖아. 강연. 이명수가 코바나 컨텐츠에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이 되고 어떻게 하면 대통령 부인이 될 수 있는가 강연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150만 원 강연료 받아갔잖아요. 자기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이건 뭐야? 코바나 컨텐츠라는 전시 기획사가 이명수라고 하는 그야말로 삼류 사류 이 정치권을 불러다가 강연을 연사로 세미나를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코바나 컨텐츠는 이미 윤석열을 움직이는 비선 조직으로 나는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두고 보십시오. 이거 터져 나올 겁니다. 어제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윤호중이가 됐어요. 조민희가 지금 이제 부산 의전 자격 박탈됐죠? 고려대학교 박탈됐죠? 네? 이 권력이 좋은 거예요. 권력이 넘어왔기 때문에 이게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닙니다. 네? 대한민국은 절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운 나라라면 아니라고 왜 그 증거가 뭐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아무리 수백억 원의 이 소위 말하는 다스 돈을 갖다가 썼다 하더라도 법은 법인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갇힐 아무 이유가 없는 거야. 이건 이미 다 지난 이야기예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윤호중이가 뭐라 했냐? 조국 딸 조민에게 적용되는 관점이라면 김건희는 당장 구속돼야 한다고 했어. 저들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어? 저들이 그렇게 나라를 만들어 놓고 이런 소리? 이건 먹히지가 않아. 동정의 여지가.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이거야. 억울하면 무조건 잡으면 돼. 김혜경이 잡아갈 거라고.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이게.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가 아닌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이고 어떤 국민인가라고 이걸 하나의 학문적으로 접근한 최초의 그 이른바 한국학에 관한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건국할 때부터 이 미군정 고문으로 참여했던 이른바 그레고리 핸더슨이라는 분이 쓴 소용돌이 정치라는 책이, 이게 소용돌이 정치, 더 영어로는 더 Politics of Vortex입니다. 소용돌이.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1960년대에 쓴 책이에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들이 서울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모든 국민들이 정치를 한다는, 이 원통형처럼 빨려간다는, 이 소용돌이를 만든다는 거지. 그게 소위 말하는 소용돌이 정치라는 건데, 온 국민이 정치를 해요. 사실관계가 무엇인지 법률적인 헌법적으로 이게 과연 무슨 문제가 있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지 따져보지 않는 국민입니다. 그래가지고 구속해가지고 45년 구형을 했어. 그런 분이 4년 9개월 징역 살고 나왔어. 근데 그렇게 만든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인 거야. 이걸 뭘로 설명하냐? 뭘? 대한민국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가 아니다. 그레고리 앤더슨이 말한 이른바 소용돌이 정치라는 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는 걸 말하는 거지.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이거야. 억울하면. 이게 오마이뉴스에서 나온 오마이뉴스만 보도한 거예요. 어제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이 있었어요. 거기서 뭐가 나왔냐면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투자 자문회사, 그 투자 자문회사에 1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밝혀졌다. 15억 원.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을 주도한 그 회사에, 투자 자문사에 김건희 씨가 15억을 빌렸어. 네? 오마이뉴스만 보도? 조선일보 왜 보도 안 했냐? 그러면은 억울하면 정권 잡아라. 억울하면 권력 잡아라. 이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다 밝혀질 겁니다.